안녕하십니까. 컨슈 입시 컨설턴트 입시왕 이도원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2020학년도 정시 분석 이제 인하대와 이제 단국대 죽전이 이제 본캠이죠. 이원화 캠퍼스인데 보통 우리가 단국대 이제 이전을 했으니까 경기도로 그 죽전 캠퍼스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대표님께서 몸이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1대1 대면 이제 진행하는 그 뒤에 1대1 방송은 오늘만 이제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못 하시고, 그 대신에 댓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1대1 대면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이어서 2020학년도 이제 정시 분석을 진행할 텐데, 오늘은 인하대와 단국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하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인하대 했을 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인하대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도 좋아하고, 저희 이제 컨쇼에서도 인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인데, 인하대 이름이 사실 저는 여태까지 인천의 하버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그래서 인천의 하버드여서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인천의 하버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천 하와이에서 이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 이야기 먼저 시작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시 모집 인원이 이제 총 89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아직 수시 6월 기준이 아닌 이제 공식 발표 인원수로만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89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학과가 명칭 변경한 학과가 있는데, 이제 언론정보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수시에 있어서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흔히 저는 학종 깡패 학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경쟁률도 높고, 수시에서는 특히 학종에서는 경쟁률도 높고, 또 경쟁률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고3 때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쪽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학과가 보통 많이 이렇게 좀 입결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하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가나다군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이제 전공 단위로 인원을 모집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성적 반영은 수능 100%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오늘? 수능 100%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이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하대 같은 경우는 특히 공대가 유명한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적인 부분에서 공학계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인하대 공대 다니는 친구들은 취업도 잘 하고 있고, 대학원 진학에서도 조금 유리한 부분들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태물리와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라고 해서 인하대학교만의 이제 특성화학과가 존재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공대가 유명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정시에서 수학 비중이 정말 높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보통의 그냥 자연계열 학생들 뽑는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진행할 때는 이 비슷한 지원 대학을 항상 설명해 드리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건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왔는데, 제가 진행한 학교들의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조합이 다양합니다.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통 인하대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군부터 다군까지는 이 정도 학교들을 씁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군 같은 경우는 숭실대, 광운대, 과기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까지,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숭실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까지 많이 쓰고 있고, 다군 같은 경우는 숭실대, 광운대, 아주대까지도 씁니다. 사실 아주대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인하대와 함께 이제 아주대도 공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뭐 경기 서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하대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 남부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수원이라든지 또 용인 쪽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통학이라든지 그냥 뭐 선호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하대와 아주대는 둘 다 뭐 좋은 학교고 공대로 유명한 학교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집 요강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에서 좀 두 단위로 먼저 나눠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래 모집 제외니까 여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공간정보공학 그리고 뭐 건축학부에서도 인문을 뽑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에서도 인문을 뽑고, 간호학과에서도 인문을 뽑고, 아태물류학부, 뭐 글로벌금융학과에서도 인문을 뽑는데, 국어 30에 수학 나영 뭐 30,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탐구사회 15%로 학생들을 뽑고 있고, 한국사가 5%가 들어간다라는 점. 근데 이 학과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30은 뭐 똑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수학이 5%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그 5%가 그대로 붙여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여기 밑에 이제 지원하는 6개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인문학과에서 특히 뭐 수학을 비중을 좀 두는 이제 학과들이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 20과 수학 가형에서 30%를 들어가죠. 그리고 영어 20, 과학에서 25를 들어간다. 그리고 수탐에서 이제 한 55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다른 학교들 중에 특히 공대가 유명한, 뭐 인하대는 공대가 되게 유명하지만 생각보다는 수학 비중이 뭐 30 정도로 그냥 일반 학교들이랑 비슷하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점수는 등급별로 이제 환산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인하대 같은 경우도 1등급, 영어 1등급 학생과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평균 컷을 보면 이 사이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1등급 학생들이 많이 간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 2등급 학생들이 되게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3등급 밖에 있는 친구들은 지원하면 이제 불이익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등급별로 환산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4등급까지 크게 뭐 마이너스 되는 점수는 없다. 그리고 5등급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깎이게 돼서 일단 인문계열 학생들은 4등급 이내로 들어와 주시는 게 좋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1등급에서 5등급 정도가 이제 점수가 깎이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영상 속에서 댓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저희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달아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이제 대표님 같이 이제 소통하는 방송을 항상 진행하고 싶은데 왜 저는 이 영상에서 댓글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서 저는 봅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선풀을 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선풀을 달아주셔서 제가 매번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항상 좋더라고요. 자, 이제 인하대 컨쇼 예측 점수,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예측 점수, 컨쇼는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와서 보시는데, 사실 방송을 저희가 이제 막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서 올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형 회사랑 비교를 하세요. 왜 거기랑 차이가 많이 나냐. 근데 저희는 저희만의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좀 범위를 잡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회사를 까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해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참고하셔서 이제 대입에서 승리하셔야겠죠. 자,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자, 컨쇼 예측 점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한 3 영역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 그리고 산업경영, 화공, 생명공학, 고분자, 그리고 신소재가
까지 한 900 환산 점수로 했을 때 925점에서 937점 정도면 뭐 이 정도 학과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고, 뭐 사회 인프라, 환경공학, 그리고 공간정보공학, 그리고 건축학, 건축학까지 이제 920점에서 928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요즘에 사실 이제 뭐 정시분석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계학과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뭐 전화기라고 해서 그리고 전자전기, 그리고 화공, 기계공학 해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4차 그 시대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과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점도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의 학과들은 926점에서 941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자연과학대학 넘어와서 수학과, 통계, 물리화학, 생명과학, 해양과학, 그리고 식품영양까지 922에서 933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하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과들의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점수 차이가 나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뭐 예를 들어 복수 전공이라든지 부전공 이런 시스템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중 하나여서 일단은 대학 들어가서 다양하게 공부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금융학과, 아태물류학부, 그리고 국제통상까지는 921점에서 929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917점에서 922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이제 행정학과, 정치외교, 미디어 커뮤니, 그리고 경제, 소비자, 아동심리, 그리고 사회복지까지는 913점에서 921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문과대학에서 사학과, 철학과, 중국, 그리고 일본, 언어문화학과, 그리고 영어 영문, 프랑스,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까지 912에서 919. 자,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980에서 983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간호학과, 자연과 인문 나눠놨는데, 자연 같은 경우는 922에서 925,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는 929에서 934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뭐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경쟁률까지도 정시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의 점수 정도로, 이 정도의 범위구나 정도로 생각하셔서 지원할 때 참고하시는 거지, 나는 뭐 912점이니까 여기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절대 너무나 위험한 거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20학년도 정시분석 단국대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여기 이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 영상 되게 즐겨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국사에서 1타 강사이신 분이 여기 출신이신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출신 이야기를 하시면. 왜냐하면 학과를 그쪽 학과로 나오지 않아서. 근데 저는 그분 이제 이렇게 강의 영상을 보면 정말 배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즐겨보는데, 아무튼 단국대 이제 죽전 여기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과 달라진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총 인원이 한 3명 정도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국제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작년도까지는 뽑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다. 그리고 산업보안학과라고 해서 이제 신설이 된 학과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가나다군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전이라고 해서 뭐 지방권역을 사시거나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커 장범준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죠. 뭐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막 이러면서, 그 꽃송이가의 가사 중 일부인데, 그 단대 호수는 그 단국대 천안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이제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린 학교는 죽전 캠퍼스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상 가천대와 이제 뭐 경희대도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좀 멀 수는 있지만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차를 탄다라면 되게 가까이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성적 반영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랬을 때 지표는
100분위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건축학부로 해서 안에 세부 전공으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이 있는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5년제로 진행이 되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 가산점 15%를 줍니다. 이 가산점 15%가 얼마나 크냐면 이 학교는 100분위로 뽑죠. 자, 100분위로 뽑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0%다 내가 점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가산점 15% 때리면 그 친구는 115%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학생은 거의 없겠죠. 물론 극히 일부겠죠. 없어요, 그런 학생은. 자, 아무튼 15%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건축공학과는 좀 다르다, 커리큘럼이.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별로 비슷한 지원의 대학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가나다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 그리고 과기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명지대, 가천대까지 생각해 주실 수가 있고, 나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광운대, 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명지대, 가천대까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군에는 광운대와 명지대, 가천대를 쓰게 되는데 이런 학교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국대를 좀 하향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학교 군들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모집 요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도 두 가지 경영경제와 문과대학 나머지 학교들 뽑게 되는데, 자, 경영경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흔히 경제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율 같은 경우도 수학 비중이 다른 인문계열 학과들보다 35%로 높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국어 25와 수학 나형 35, 영어 20, 그리고 사과탐에서 20을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과, 문과대학, 법대, 사회과학대, 한문교육, 특수교육까지는 국어 비중이 높습니다. 국어가 35%로 좀 많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수학은 25, 그리고 나머지는 20. 인데 이제 한문이나 제2외국어가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가산점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자, 자연계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건축학을 빼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학 아까 5년제라고 했죠. 그 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35에 수학을 25% 반영합니다. 근데 가형 같은 경우 가산점 15%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형을 본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형을 본 친구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 왜냐? 100분위로 진행이 되니까 이 15%라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가겠죠. 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공과대학이라든지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과 수학교육, 과학교육은 국어 20에 수학 가형 35%가 들어간다. 그리고 영어 20에 과탐 25가 들어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도 등급별 환산 점수가 있는데 사실 1등급 100점에 2등급이 97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3등급부터 이제 90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영어 웬만하면 3등급 받는 친구들은 좀 2등급까지만 좀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등급 받았던 친구들은 좀 아쉽지만 다른 점수에서 좀 이 영어의 환산 점수를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해 볼만 하지만 아무래도 1, 2등급 받은 친구들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이 총점 1000점이라는 게 단대가 1000점, 환산 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랬을 때 가산점을 그냥 5점을 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5점을 주고 4등급부터 5등급까지 4점, 6등급 3점, 7등급 2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사실 5등급까지는 받아줬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가산점이라든지 등급별 환산 점수 이야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마이너스 받지 않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 저 한국사 8등급인데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이 점수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내가 굳이 뭐 마이너스를 애초에 불이익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대 컨쇼 예측 점수가 들어갈 텐데, 이제 제가 단과대별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문과대학의 이제 국어국문, 사학과, 철학과, 그리고 영어인문, 그리고 법학과까지는 881점에서 890점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뭐 정치, 외교, 행정, 도시계획, 부동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담, 경제, 무역, 경영, 그리고 국제학부인데 세부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국제경영학이거든요.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892에서 906으로 아무래도 이제 문과대학보다는 입시 이제 예측 점수의 폼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다 보니, 그 학과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갔을 때 전자전기, 고분자공학, 파이버 융합 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856에서 862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부분 단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856에서 862점 사이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 좀 더 특성화되어 있거나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해 있죠, 학과 선택에 있어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진다. 근데 기본 틀은 일단 856에서 862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목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845에서 852로 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계공학과 화공 같은 경우는 860에서 868. 왜냐? 기계공학과 화공은 정말 진짜 뭐 자연계열 학생들이 취업을 생각한다라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학과들이기 때문에 860에서 868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건축학 전공 이제 5년제 저희가 가산점 받는 학과죠. 그 학과는 890에서 900입니다. 그 이유가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건축공학 전공 같은 경우가 856에서 862.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가산점 때문이에요, 가산점. 자, 그리고 이제 SW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면서 많이들 선호하는 학과들이죠. 소프트웨어학과와 컴퓨터공학,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공학까지는 862에서 한 870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909에서 920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학과는 뭐 어느 학교든지 간에 진짜 입시 결과는 항상 높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산업보안학과라고 신설됐는데,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862에서 87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들의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지 다른 모집군들까지도 좀 구분을 해서 비교해 주셔야 되니까, 변수작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범대 같은 경우는 뭐 880점에서 919점까지 이렇게 좀 더 범위가 벌어져 있다라는 점 왜냐면 여기 지금 단대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특수교육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 특수교육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대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폼이 좀 넓어졌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죽전까지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께서 방송 이제 라이브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외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되게 댓글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정시 기간이 되면서 수시기간 이제 거의 다 끝나갔죠. 그리고 다 충원 마감이 끝난 학교들도 되게 많은데 문의 전화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오늘 머리 거의 왁스도 못 바르고 되게 밤새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되게 타이트하게 대학 방송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이거나 필요한 정보 얻으실 분들은 컨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컨쇼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이제 방송 드렸죠. 그 인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이제 저희 팀장님과 그 식구들이 전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팀원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 마치겠습니다.